커피 한 잔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또 혼자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젖은 그림자 하나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 피할 곳이 없어서요. 대신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지요. 그날 커피 향이 제 삶의 계절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밤 폭우 속 그가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그래도요. 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그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낯선 청년이 제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라벤더가 피어오르는 봄날, 내 마음을 훔쳤던 그가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이번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커피 향이 남아있는 동안 그날의 향기는 아직도 제 하루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살 연하의 그 남자와 나이 차이를 넘어선 조용하지만 뜨겁게 피어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 잎사귀에 빗방울이 매달려 유리창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저 서연은 오늘도 혼자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손님은 3분, 그리고 팔리지 못한 백합 한 다발이 여전히 진열대 한쪽에 서 있었어요. 또 이틀만 더 버텨야겠다. 제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 유리 너머로 젖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았어요.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회색 후드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배달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실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어요. 비 피할 곳이 없어서요. 대신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커피요? 예, 배달하다가 주문 취소된 커피가 있어서요. 시킨 했는데 버리기엔 아까워서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덕분에 커피 한 잔 먹겠네요. 청년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뚜껑이 좀 헐거워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가 미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손끝은 따뜻했어요. 제가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향이 좋네요. 비 오는 날엔 커피가 제일 잘 어울리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어요. 배달일 하시나 봐요. 네, 낮엔 카페 배달, 밤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그림이 있는 카페요. 그의 눈동자는 젖은 공기 속에서도 맑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지요. 그런 꿈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은요? 저요? 네, 꽃을 팔지만 어쩐지 외로워 보이셔서요. 제가 잠시 웃었습니다. 외로워도 꽃은 팔 수 있죠. 그럼 그 꽃은 어디로 가요? 누군가의 집이나 병실 또는 기쁜 축하 자리 혹은 이별하는 분의 손에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언젠가 기쁜 자리에도 데려가 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커피로 대신할게요. 제가 종이컵을 들어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오랜만에 만난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청년이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향 속에서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이 커피 한 잔이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비 오는 날을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도 빗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습관처럼 커튼을 닫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찾아온 뒤로는 비가 내릴 때마다 커튼을 열게 되었어요. 커피 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내민 웃음 때문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어릴 때부터 집보다 길이 편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헤어졌고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월세방을 전전했어요. 어머니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셨고 지호는 그 향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밀 때마다 그가 잠시나마 자신이 사랑을 건네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저의 가게 문 앞엔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호 씨였습니다. 이번엔 젖지 않은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요. 어제 고마워서요. 그가 내민 건 분홍색 베고니아였습니다. 이 꽃 물이 잘 안 말라요. 비 오는 날에도 오래 갑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고른 거예요? 예, 사실 어제 여기서 봤어요. 팔리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냥 그게 사장님 같아서요. 저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분. 그의 말에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화분을 받아들며 꽃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그림을 한 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잠시 진열장을 둘러보다 말했어요. 그림 한 점 걸어도 될까요? 그림이요? 제가 그린 건데 어젯밤에 완성했어요. 커피 향이 묻은 손으로요? 그가 조심스럽게 사진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엔 비가 내리는 유리창, 그리고 그 너머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 오는 날 꽃집 불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 그림 팔릴까요? 팔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걸어두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불을 끄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선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커튼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의 여자가 마치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청년은 나의 과거를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보다 지금의 저를 더 이해할지도 몰라요. 비는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골목에는 흙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가로수 나무에는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저희 꽃집 앞 화분엔 물방울이 반짝였고 햇빛이 그 위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호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지요. 이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커피가 남아서 또 하나 들고 왔어요. 그가 어제와 같은 말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유를 묻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여기 단골이 되겠네요. 그럼 좋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고 가게 안엔 커피 향과 라일락 냄새가 섞여 퍼졌어요. 지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다 말했어요.
이 꽃 어제도 봤어요. 오늘은 더 향이 진하네요. 라일락이에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향이 손에 뵐 정도로 강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 온 다음 날엔 꽃보다 사람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비에 젖은 다음엔 다들 조금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머, 손님도 있네. 아, 이분은. 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요즘 도와주는 분. 지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꽃 정리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래, 잘 됐다. 혼자 있으면 집도 가게도 썰렁했잖아. 괜히 오해하게 말하지 마. 오해할 게 뭐가 있어. 향기 좋은 일인데. 은주는 일부러 커피 향을 맡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커피 누가 산 거야? 지호 씨가 어머, 성격도 세심하네요. 지호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커피는 누구나 필요하니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가 꽃 진열대 옆에서 라일락 하나를 조심스레 만지고 있었어요. 은주가 떠나고 나자 그가 물었어요. 그분 친구세요? 네, 오래된 친구예요. 가끔 들러서 잔소리하거든요. 좋은 친구네요. 그의 말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괜히 꽃잎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잘 알아서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낯선 사람한테 말하는 게 편하죠. 당신처럼? 네, 저 같은 사람요.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손끝에 묻은 꽃가루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꽃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커피 향, 흙 냄새,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온기. 제가 생각했어요. 이 낯선 청년은 왜 제 하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까? 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림도 걸려 있고 꽃 냄새도 나요. 꽃 냄새가요? 네, 아마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일락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향기 속에서 둘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호는 거의 매일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저는 그가 올 시간대가 되면 괜히 물을 주거나 진열대를 옮기는 척 하곤 했지요. 오늘은 안 오나.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 놀라며 작게 웃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후 햇살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거리에는 아이스커피를 든 사람들과 꽃다발을 든 커플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창문 밖에 그림자 하나가 멈췄습니다. 낯익은 어깨선 지호였어요. 그는 가게 안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번졌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조리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오늘은 커피 대신 꽃을 사러요. 누구 줄 건데요? 사장님이요. 저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는 장미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이건 제가 대신 맡길게요. 가게 향이 좋아서 오래 둘수록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장미를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장미는 오래 못 가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 예쁘잖아요. 그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장을 마치며 손끝을 다잡았지요.
이건 그냥 덤이에요. 뭐예요? 꽃이 하나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떼놨어요. 그의 손끝이 잠시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 불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지요. 그 진동에 장미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향이 남아 있었어요. 문득 시선이 밖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반대편 카페 창가에 앉은 지호 씨가 보였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창문 너머 저를 그리는 듯 했지요.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불빛이 제 그림자를 유리창 위에 비추었습니다. 유리 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주가 들렀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뭔가 누굴 기다리는 사람 같아.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왜 저 카페 방향만 그렇게 자주 보는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만 들렸지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 그냥 내가 너무 조용해서 그래. 너무 오래 멈춰 있었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왔지요. 그저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괜찮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커피 향이 좋아서 그래.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커피 향이 사라질 때까진 그냥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서도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뒤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 사이로 골목 건너편 카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게 보였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직 그 시선이 남아있네. 괜히 웃음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가게 창문을 통해 들어와 꽃잎 위에 얇게 내려앉았어요. 공기에는 물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문서를 정리하던 중 문 앞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듯 문틈 아래로 살짝 끼워져 있었지요. 서연 사장님께. 깔끔하지만 어딘가 서툰 글씨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스케치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과 연필이 섞인 선들이 부드럽게 종이 위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림 속에는 꽃집 풍경이 있었습니다. 진열대, 화분, 문 옆에 걸린 작은 종, 그리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는 여자. 그 얼굴이 분명 저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지요. 그림을 손끝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연필선이 닿은 자리가 약간 울퉁불퉁했고 선 하나하나에 손끝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문득 그날 카페 유리창 너머 마주쳤던 지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이미 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어제 스케치북 보셨죠? 네, 그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건넸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림은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이요? 처음 본 순간 그 장면이 너무 고요해서요. 꽃집, 불빛이 따뜻했어요.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였어요? 네, 비가 그친 뒤에도 비가 내리는 사람처럼요. 그 말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가게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꽃잎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너무 솔직하네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느낀 그대로 그렸어요. 가끔은 말보다 낫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림을 접지도 벽에 걸지도 못한 채 한동안 바라봤지요. 지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의 얼굴에 안도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림은 돌려드릴까요? 아니요. 이건 여기에 있어야 해요. 창가 쪽 선반 위에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그림 위에 부서졌고 빛이 번지며 선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선물 정말 오랜만이에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문이 닫히며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종이 바람에 흔들리는 동안 제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림 속 여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주말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길에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건너편 카페 유리창엔 금빛 반사가 일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중 라일락 향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쉬자. 커피 한 잔 어때? 은주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너 가게만 지키고 살잖아.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로 갈까? 저 카페, 지난번 내 가게에서 봤던 그 청년 거기서 일한다며? 지호? 그래, 그 청년. 눈빛이 참 단단하더라. 은주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림 그린다던데 커피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가보자. 카페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커피 향과 은은한 나무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호 씨가 카운터 뒤에서 머그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보네. 지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꽃집에서 뵀죠. 그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사장님도 오셨네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내릴게요. 살짝 웃는 그의 모습에 은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분위기 괜히 좋은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잔 위로 얇은 김이 피어올랐지요. 지호는 조심스럽게 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원두는 새로 블렌딩했어요. 조금 진하지만 향이 오래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퍼졌지요. 은주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호 씨, 그림은 계속 그려요? 네, 쉬엄쉬엄요. 사람 얼굴도 그려요? 지호 씨가 웃었습니다. 가끔이요. 그런데 그런 건 선뜻 보여주기 어렵죠. 그럼 이미 누굴 그렸다는 소리네. 은주가 저를 향해 흘긋 웃었어요. 은주야, 왜 그래? 뭐, 그냥 궁금해서 그래. 장난스러운 은주의 목소리에 지호는 미소 지으며 컵을 닦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오후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지요. 사장님, 이거요. 지호 씨가 작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의 향기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언제? 가게 일하며 틈틈이 그렸어요. 손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가게보다 여기가 더 향기롭다. 그건 내 착각이야. 아니야. 내 표정을 봐. 꽃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햇빛이 제 얼굴을 스쳤지요. 지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말했습니다. 예, 조심해. 뭘? 그런 눈빛 한 번 들어오면 오래 남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그 속에서 커피 향이 따라왔지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 미소는 분명 잠시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향기는 이미 오래 머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낮보다 더 어두웠고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게 앞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지요. 저는 문을 닫으려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와 어깨, 그리고 두 손에 종이봉투 하나. 지호였어요. 이 시간에 제가 문을 열며 말하자 비가 한꺼번에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카페에서 남은 원두예요. 사장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이 밤에요? 그냥 오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발에서 번진 물이 바닥에 스며들었고 공기에는 흙 냄새와 커피 향이 섞였어요. 지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괜찮아요. 문 닫으시려던 것 같은데. 닫으면 또 열면 되죠. 제가 수건을 건네자 그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지요.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비는 점점 세졌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잠깐 불 꺼둬도 될까요? 네, 그는 카운터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조심스레 원두를 꺼냈습니다. 가루가 공기 속으로 퍼지며 비 냄새와 섞이자 가게 안이 묘하게 따뜻해졌지요. 커피 향은 참 이상하죠. 왜요? 이렇게 비 오는 밤에도 사람을 안심시키거든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젖은 셔츠, 그리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지리오 씨, 네, 이렇게까지 자주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고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꾸 보고 싶어져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그럼에도요. 비가 세차게 내리자 유리창이 흔들리고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아직 어려 보이죠? 지호 씨는 젊잖아요. 우리 20살 차인 거 알죠? 세상은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사장님은요?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사된 불빛 속에서 우리 그림자가 겹쳐졌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나여도 괜찮아요? 그게 사장님이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조명 아래 제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지호 씨, 이건 말을 잇지 못한 저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답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천둥이 울리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가게 안이 잠시 어둠 속에 잠겼다가 다시 켜졌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커피와 비냄새와 섞여 숨결이 가까이 닿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호 씨,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호 씨 좋아해요.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지만 오늘 밤은 같이 보내고 싶어요. 안 돼요. 미안해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렵군요.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기억할게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고 문이 열리며 폭우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빗속으로 묻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그의 그림자가 한동안 남아 있었지요. 속삭였습니다. 꿈 같은 밤이네. 그리고 천천히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계속 흐렸고 가게 앞 나무 잎사귀 끝마다 먼지가 달려 있었지요. 저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이 끓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날 이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지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같은 날 두세 번씩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편하잖아.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게 맞아. 하지만 가게 안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커피 향만 오래 남아 있었지요. 그 주 목요일 은주가 들렀습니다. 예, 요즘 가게 분위기 왜 이렇게 조용해? 손님이 줄었나 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은주는 카운터 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 그림 여전히 여기 있네. 그림 속 여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리진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직 안 버린 거야? 그냥 두면 되잖아. 그냥 두는 게 제일 어렵지.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그 청년한테서 도망치고 있지? 은주야, 괜찮아. 말 안 해도 알아.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눈빛 나도 알아. 저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나는 이미 멈춰버린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서 안 돼? 은주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사람 마음의 나이가 어딨어. 그냥 조금 따뜻해진 거잖아.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더 깊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불을 끄려던 순간 문 옆 화분에 시선이 갔습니다. 지호 씨가 두고 간 베고니아였지요. 잎사귀 끝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려다 멈췄습니다. 이젠 괜찮을 거야. 중얼거렸지만 손이 떨려 물을 조금 쏟았습니다. 그 물방울이 바닥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지요. 며칠 후 일부러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카페 앞을 피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골목을 돌자 유리창 너머 그림이 보였습니다. 새로 걸린 스케치였습니다. 비 오는 거리, 우산 없는 사람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카페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호 씨가 스케치북을 덮고 창밖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다시 골목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안 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흩어지는 순간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잠시 멈춰섰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향기 속에는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젖은 밤,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말. 보고 싶었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겨울이 지나고 가게 앞 골목에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닫히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볍게 흔들리는 셔츠, 한 손엔 작은 화분. 지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문을 밀었습니다. 종이 위 작은 울림이 느껴졌지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나가다 향기가 나서요. 라일락이요? 네, 향기가 마치 사람 같아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핑계로 왔어요? 이번엔 핑계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새로 키운 거예요. 지난번 베고니아 시들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건 라벤더예요. 향이 오래가요. 화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벤더 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순간 지난 겨울 기억이 스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죠. 그런 말 왜 해요? 그날 이후 커피 향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네, 사장님이 내리던 향보다 조금은 쓸쓸했어요.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밤은 그냥 지나간 계절이에요. 하지만 그 계절이 저한테는 아직 남아있어요. 난 대답하지 않고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라벤더 잎에 맺힌 이슬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멀리서만 봐도 괜찮아요. 가끔 향기처럼 그렇게 남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이제 커피 향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그럼요. 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식지 않게 드릴게요. 둘의 웃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비냄새와 커피향, 라벤더 향이 섞여 가게 안을 천천히 채웠지요. 그날 저녁 지호는 카운터 옆 벽에 작은 그림을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거리, 그리고 라일락 한 송이.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봄의 향기네요. 네, 당신을 닮은 향기. 말이 조용히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흩날렸고 골목 끝 벤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은 채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 같았습니다.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골목의 가로수에는 초록 잎이 무성했고 가게 앞 화분의 라벤더도 새순을 틔웠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살짝 흔들었고 햇빛이 향기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지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향기가 참 좋아요. 라벤더가 제철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 커피는 라벤더 향으로 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가벼운 김이 공기 중에 퍼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지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안정돼요. 그게 커피의 힘이죠. 아니에요. 사장님 목소리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식기 전에 마셔요.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흐르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공기엔 볕에 데워진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꽃집 냄새보다 커피 향이 더 강해졌네요. 괜찮아요. 이 가게는 원래 향기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도 이 향기에 조금 섞여 있을까요? 아마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향도 은근히 오래 남는 편이잖아요. 그의 눈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래 머물러야겠네요. 그래요. 이번엔 오래 머물러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호의 얼굴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안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걷고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 위로 늘리는 걸 보았습니다. 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 참 좋네요. 왜요? 하루가 끝나는데 시작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루는 늘 그렇게 끝나야 하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커피포트에서 김이 흘러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호는 창가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비가 그친 거리와 라일락 한 송이, 그리고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그림 계속 여기에 둘 거예요? 이건 우리 가게의 첫 계절이니까. 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 계절은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커피잔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커피 향이 남아있는 동안. 둘은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밤이 되자 가게 불빛이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라벤더와 커피 냄새가 조용히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지호는 불빛 아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문 너머 제가 화분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지리오 씨, 네. 이제 이름으로 부를게요. 그럼 저도요. 서연 씨? 그 짧은 호칭이 하루의 끝을 바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그 바람을 따라 밤길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향기 역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새로운 계절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물들 무렵 우리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회색 건물 대신 지리산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흘렀고 새벽마다 들리는 새소리가 이제 하루의 알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커피를 들고 마을 입구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 거네요. 지호 씨가 웃었습니다. 도망온 것 같기도 하고요.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죠. 제 눈빛이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이주한 집은 지붕이 낡고 벽이 금간 오래된 빈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벽면은 그대로 두자.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낡은 것도 좋잖아요. 우리처럼 시간의 흔적이 있으니까. 지호 씨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집 이름 흔적으로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벽을 칠했고 점심엔 마을 어르신들과 밥을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작은 평상 위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과 흙 냄새, 그 위로 초여름 바람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성당에서 은주가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 참 좋다. 은주야, 우리 진짜 결혼하네. 이제는 커피로만 연결된 사이가 아니네. 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커피는 여전히 우리 시작이죠. 성당 안에는 꽃 냄새와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에는 라벤더 한 송이, 지호 재킷엔 작은 라일락까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약속합니까? 네, 지호 씨도요? 끝까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바로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꿈 같아요.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었다는 게. 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이름 같은 서류에 적히니까 묘하네요. 이제 나보다 우리가 먼저네요. 밤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엔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밖에서는 개울물 흐르는 소리와 벌레의 노래가 고요하게 섞였습니다. 우리는 새로 들여놓은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벽지는 아직 반쯤 마르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서 그런가 봐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리오 씨, 네, 우리 참 멀리 왔죠. 네. 그런데 가까워졌어요.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이 방 안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우리 사이를 비쳤습니다. 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안고 있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자 커피 향과 나무 냄새, 서로의 숨결이 한데 섞였습니다. 숨결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긴 시간 돌아왔던 마음들이 이제 한 곳에 닿았습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고 달빛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천천히 하나의 리듬으로 섞였습니다. 밖에서는 지리산 개울의 물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는 커피와 라벤더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계절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은 봄이 깊어가며 점점 더 푸르러졌습니다. 새벽이면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녁이면 산 너머 노을이 가게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흔적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고 저는 커튼을 걷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을까요? 오늘은 당신이 더 예뻐요. 자꾸 그런 말 할 거야? 진심이에요. 저는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향기만큼이나 우리의 대화도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쳤습니다. 별빛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왔고 마을 어귀에서는 개울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산다는 게 참 좋네요. 도시에서는 몰랐죠. 그땐 늘 누군가를 쫓았으니까. 이젠 서로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호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향이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읍사무소 주민편의시설에서 꽃꽂이 재능기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라넌큘러스예요. 줄기가 약해 보여도 물을 잘 머금으면 오래가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꽃을 만졌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라벤더예요. 향기 맡아볼래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교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읍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르신들도 즐거워하세요. 이번 주에도 부탁드려요. 네, 저도 행복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산빛 아래 들꽃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지호는 둘레길 주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초록 나무와 푸른 강, 하늘을 나는 새들이 하나씩 완성되었습니다. 혼자 그려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같이 그릴래요? 진짜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붓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들이 벽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분홍, 파랑, 초록.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며칠 뒤엔 마을 어르신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려보자. 누군가는 산 능선을, 누군가는 자신이 키운 소와 밭을 그렸습니다. 벽마다 이야기가 피어났고 지호와 저는 사람들 틈에서 붓을 들고 웃었습니다. 이제 이 길 이름 붙여야겠네요. 무슨 이름이 좋을까? 동화마을길. 아이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둘레길엔 탐방객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찍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 마을은 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장은 흔적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게 진짜 부부 복이지. 저는 쑥스러워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좋아서 한 건데요. 좋아서 한 일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날 밤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지호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예뻤어요.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리오 씨, 네, 우리 셋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호 씨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제 손끝 아래 아직 작고 조용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호의 눈에 빛이 번졌습니다. 그럼 이 향기 더 오래 기억되겠네요. 그렇겠죠?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 커피 향, 라벤더 향이 섞였습니다. 둘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젖은 공기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아래 개울물이 흐르고 산자락의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제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새로운 숨결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을, 지리산 자락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카페 흔적의 아침엔 언제나 커피 향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라벤더 잎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첫 만남의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냄새 참 익숙하죠? 제가 웃었습니다. 그때 그 커피 향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요. 카페 벽에는 사람들이 남긴 사진과 꽃잎이 빼곡했습니다. 아이들이 색칠한 둘레길의 그림처럼 우리 삶도 천천히 색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향기가 남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우리 덕분이죠. 창밖으로 해가 저물었습니다. 라벤더 향과 커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향기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라져도 기억은 향기처럼 남으니까요. 그때 별빛이 창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절은 그렇게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5번째 이야기. 남편의 친구,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